학교 정리 땡땡땡 선생님이에요, 강사야? 강사. 다시 할게요. 학교정리 땡땡땡 강사 김인만입니다. 긴 휴가를 마치고 간만에 복귀해서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미국 대선이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있나?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은 전 세계 유일한 패권 국가입니다. 패권국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군사력, 금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나라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미국의 힘이 뭐냐? 달러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1985년 9월 22일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힌트 있나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이 모였습니다. 회담 같은 거? 회담을 했는데 어떤 회담? 일본을 누르기 위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율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면 각 국가별로 화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 게 환율입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니까 일본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야, 니들이 경제가 너무 잘 나가는데 환율 조정 좀 해야 되겠어. 환율을 끌어올리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에 영향을 주죠. 금리를 내려서 수출 기업에 보조를 하게 되고 그 내린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고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고 대출 규제를 하니까 부동산이 다시 폭락을 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죠. 이게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1분 쓴 것 같거든요. 무슨 상관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환율에도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환율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금리. 2022년 기억나나요? 대출이자 2배 정도 올랐잖아요. 대출 안 받으니까 모르는구나. 아, 이게 제가 완전 문외한이라 기준점이 미국인 거예요, 항상? 아니지. 자, 금리라는 게 뭐냐? 화폐 가치를 결정을 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라는 걸 정합니다. 기준금리를 정하면 이 기준금리가 다 영향을 주게 되죠. 대출금리, 뭐 채권, 소위 말해서 내가 돈이 좀 생겼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 예금금리. 거기에도 기준금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경기가 좋아져. 경기가 좋아지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돈을 많이 쓰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월급도 올라가니까 김밥값도 올라가고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다 물려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이걸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김밥값이 3,000원, 5,000원, 만원, 2만원 올라가는 거 이걸 내버려둬야 될까?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과열일 때는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어디로 갈까? 뭐 다른 데로? 주식이나 이런 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돈이 쫙 풀렸어. 은행에 금리를 올려. 내가 은행이야. 아, 이자를 더 준다고요? 그렇지. 그럼 나한테 돈이 쭉 들어오겠지. 그럼 시중에 풀린 돈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주식 모두 다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겠죠. 시중에 돈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도 나중에 안정이 되겠죠. 이런 조절 작용을 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아, 그러면 물가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움직여주면 괜찮은데 2022년에 우리나라는 왜 기준금리를 왕창 올렸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 그 미국은 왜 금리를 올렸느냐?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른 거예요. 미국도 3%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막 7%, 8% 이렇게 가니까 FRB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금리 올려서 빨리 유동성 회수하고 코로나 때 풀린 돈 회수하지 않으면 이게 미국 달러의 패권 가치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미국이 올리면 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수입 수출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수출을 하면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꾸잖아요. 외국 애들은 한국에서 원화를 받아서 달러로 바꿔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에 문제가 생기고 환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너무 차이가 나면? 너무 차이가 나면. 그래서 지금 얼마 차이 나느냐?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2%포인트나 지금 미국이 더 높아.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려면 야, 한국에 오면 금리 높아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더 높아요.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이고 강대국이니까 이렇게 올려도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5.5%까지 올렸으면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고 내수 경기는 완전 침체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3.5%까지 밖에는 못 올린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국내 투자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내리지도 못해.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내려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금리 문제도 대통령 후보에 따라서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영향이 있죠. 그러면 과거에 공화당이 됐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공화당은 보수당입니다. 세금 감면, 기업 규제 철폐.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고 기업이 잘 돼서 나라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산층, 서민들, 노동자,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공화당이 됐더라면 아마 보다 더 친기업적인 정책을 좀 폈을 거고요.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려면 이런 미국 대선을 바라볼 때 어떤 거를 조금 중심 있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게 단순히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조금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과 대만이 잘 사는데 또 우리 군사력이 왜 거기 가서 지켜줘야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일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외국 투자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경제 성장을 한 건 미국의 힘, 미국의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인데 주한미군이 철수 이야기가 공론화된다면 안보에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서 투자 왔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정책 기조에 따른 금리, 환율. 금리, 환율, 주한미군 문제가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넓은 의미에서 경제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부동산하고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 대선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과 따로 떨어지지 않았다. 네트워킹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알지도 못했던 CPI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피곤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알파메일이네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안방만 제 거고 거실하고 화장실은 은행 겁니다. 그러면 11월에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금리인데요. 이 금리는 미국 형님이 언제 얼마나 인하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9월 기점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작년 12월에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올 초에도 한다, 4월에 한다, 6월에 한다. 근데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인하하면 한국은행은 바로 인하할까요? 천만의 말씀. 확률은 높아지지만 또 다른 고민을 하겠죠. 미국이 내려, 한국은행 또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서울 집값이 올라가요. 이거 잘못 내렸다가는 투자 심리에 불을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 결정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내릴 거라고 보세요? 미국은 올해 내린다는데 확신하고요. 우리나라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이렇게 핵교정이 땡땡땡 10이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푹 쉬다 와가지고요. 아직까지 컨디션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12화 때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물어봐. 또 뭐. 몇 채 정도 가지고 계세요? 뭐가 그래 궁금해. 노 코멘트라니까.